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국 축구가 낳은 두 명의 월드 클래스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대한민국 대표 스트라이커 손흥민, 바이에른 뮌헨의 대한민국 대표 센터백 김민재 선수가 2014년 8월 3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 2경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서로를 적으로 상대하게 됐는데요. 두 팀의 경기를 앞두고 김민재 선수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던진 출사표, 그리고 한국 투어 중인 양팀 선수단의 한국 음식 회식 소식과 더불어서 양팀의 예상 선발 명단을 통해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맞대결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전술적인 전망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를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은 토트넘이 이미 팀 K리그와의 경기를 치르면서 공식 회견을 가졌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이 진행을 했습니다. 뱅상 콤파니 바이에른 뮌헨 신임 감독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대표자로 나섰는데요. 먼저 콤파니 선수는 지난 시즌에 투헬 감독 체제의 바이에른 뮌헨이 특히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많은 실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수비적인 면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금은 민감한 얘기들이 많았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현역 시절에 레전드 수비수였던 콤파니는 수비는 한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11명의 선수가 수비를 같이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수비수 4명으로 포백을 꾸린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조직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 대한민국 대표 수비수이자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됐던 김민재 선수가 합류했고, 프랑스 대표 수비수인 우파메카노, 그리고 네덜란드 대표 수비수인 더리흐트, 여기에 후반기에 잉글랜드 대표 수비수인 다이어까지 왔지만 그 어떤 수비수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게 바이에른 뮌헨이었고, 그로 인해 지난 시즌에 충격적인 무관 시즌을 보내게 됐었는데요. 콤파니 감독은 11년 연속 우승을 하던 시절에도 좋은 선수가 있던 것보다는 조직력이 좋을 때 좋은 수비가 나왔다고 하면서 본인 역시 현역 시절에 제롬 보아탱과 함께 맨체스터 시티에서 같이 선수 생활을 해봤다라면서 당시에 많은 실점을 했었는데 다음 시즌에 그가 이적한 이후 단테와 호흡을 맞추면서 세계 최고의 수비수가 됐던 적이 있다. 선수의 개인적인 면이 항상 경기력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축구는 팀 플레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직,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이것을 만드는 게 내 역할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런 얘기들은 결국엔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많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특히 후반기에 부침을 겪었다, 부진한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의 실책은 독일 전역에서 그리고 전 유럽 전체에 걸쳐서 비판받았던 플레이이기도 한데요. 우선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인기, 한국에 와서 겪은 인기에 대해서 사실 놀랐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의 관심과 한대는 나 역시 현역 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슈퍼스타들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김민재 선수가 받고 있는 이 한국 내에서의 상황을 놀라하면서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했고요. 이 관심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를 정도로 대단한 관심이다, 그야말로 김민재 선수가 멘탈을 정말 잘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대해서는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팀이 전체적으로 실망스러운 시즌이었다라고 돌아봤는데요. 하지만 지난 시즌의 모습이 김민재 선수를 포함해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의 모습을, 실력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과 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부침을 겪고 슬럼프에 빠지고 못할 수 있지만 그게 이 선수들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지난 시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훈련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 이번 경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리시즌 이후 이미 바이에른 뮌헨이 두 차례 경기를 치르기도 했고, 그 경기 속에서 일본 대표 수비수인 이토 히라키의 아쉬운 부상도 있었고 또 경기 결과가 아쉬웠던 모습들도 있었지만 이번 한국 투어 과정에 마침내 각종 국가대표 경기에 참가했던 상당수의 선수들이 합류했습니다. 여전히 해리 케인이라든지 르로이 사네 같은 선수들이 합류하지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에 치렀던 평가전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좋은 멤버가 이번 프리시즌 들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새로운 시즌에 보여줄 수 있는 콤파니 축구의 진면목이 처음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토트넘과의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한 결과를 운동장에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토트넘은 이미 고강도 경기를 4경기 연속으로 치렀다, 우리는 아직 조금 늦게 그런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선수에게 출전 시간을 배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후반전 시작과 함께 모든 선수가 바뀔 가능성을 전망을 했습니다. 이미 토트넘은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또 일본까지 먼저 들어와서 시차 적응도 마쳤고 아시아에 와서 2경기를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막 유럽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바이에른 뮌헨과 비교했을 때는
피지컬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면들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만 DFB 포칼 첫 경기라든지 분데스리가 개막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변명으로 삼기보다는 빠르게 끌어올릴 생각이고 이번 경기 역시나 진심을 다해 경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 투헬 전임 감독이 김민재 선수의 이런 적극적인 달려나오는 수비가 문제가 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올 여름 센터백 영입 상황, 이토 히로키가 영입됐고 그 외에도 지금 더리우트의 이적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이적 시장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먼저 콤파니 감독은 직전 감독에 대해서 평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양을 했고요. 수비수 영입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했어요. 민헨의 퀄리티에 맞는 선수가 왔다, 즉 이토 히로키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면서 그러한 퀄리티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라고 하면서 동기부여를 갖고 뛰는 것, 정신적 신체적 레벨이 하이 텐션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까지 선수단의 훈련 상황을 보면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선수, 새로운 선수, 다양한 선수들이 합류한 가운데 토마스 밀러나 마누엘 노이어 같은 노장 선수들도 남아있는데요. 사실 가끔은 외부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콤파니 감독도 이들이 팀을 떠나야 한다거나 혹은 떠날 수 있다는 소문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밀러와 노이어는 베테랑이고 팀에 필요한 선수다라고 하면서 가끔은 외부에서 이런 선수들이 안주한다거나 발전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했고요. 이들은 새로운 것을 찾고 팀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베테랑이고 노장이지만 여전히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 똑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또한 이런 선수들의 경험이 중요하겠죠. 이런 베테랑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또 즐겁다라고 이야기했고, 저도 선수 시절에 특히 노장일 때 새로운 감독이 올 때 걱정을 했던 때가 있지만 그래도 걱정보다 기대가 더 컸다.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현재 팀 내부 상황은 훨씬 더 긍정적이다. 팀 분위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은 역시 아직 감독 경력이 많지 않고 특히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의 번리 감독으로 강등을 경험했는데 이런 좀 의문점들이 있잖아요. 감독 경력이 길지 않고 또 매 경기를 승리해야 하는 바이에른 뮌헨 팀을 맡은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팀 감독이든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모든 경기를 이기고 싶은 것이 감독의 마음이라면서 밖에서 제 이야기가 나온 걸 알고 있지만 저는 6살 때 안더레흐트에서 성장을 했고 그때부터 모든 대회를 우승해야 하는 마음가짐과 부담감 속에서 성장을 해왔다라면서 승리와 우승은 천직과도 같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매 경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로 바이에른 뮌헨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팀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도 역시 이 수비수 출신 감독이 온 것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왔는데요. 센터백 출신인 감독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감독님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아직 보내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대표팀 참가로 인한 휴식 기간도 있었고 독일에 합류해서 훈련을 하고 경기를 하다가 또 먼저 조금은 일찍 한국에 올 수 있는 배려도 팀에서 받은 상황인데요. 우선 콤파니 감독에 대해서는 선수 시절에 워낙 유명했던 선수셨고 그래서 감독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한다면서 감독님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특히 본인의 장점이기도 한 적극적인 수비를 요구한다라면서 1대1 수비를 또 많이 원한다는 점, 그래서 나와 스타일이 잘 맞는다라는 이야기로 투엘 감독 시절보다는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훈련 중에도 이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향해서 좋다 정말 만족하는 모습들이 강조되고 보여지는 것들은 감독이 바뀐 것, 특히 라인을 끌어올리고 달려드는 수비를 추구하는 콤파니 감독이 부임한 것은 주전 경쟁 상황에서 지난 시즌에 어려움을 겪었던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호재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 무대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온전한 프리시즌을 맞이했다. 페네르바체로 이적하던 당시에는 이적 과정에서 많은 지원들이 있으면서 프리시즌을 시작부터 함께하지 못했었고 또 나폴리 이적 당시에도 몸 상태에 문제들이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 이적 당시에는 군사훈련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또 유독 안 좋았던 김민재 선수였는데 올 여름만큼은 정말 A매치도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불참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푹 쉬었던 여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도 팀을 많이 옮기기도 했고 또 온전한 프리시즌을 보낸 적이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다른 일정들의 문제보다는 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전에 못했던 것도 변명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지금 내가 아주 좋아졌다라고 자만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기보다는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선수들이 또 많이 왔기 때문에 잘 합을 맞춰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분,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인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전 행사에서 토마스 밀러와 굉장히 즐겁게 농담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또 팀 내 최고 고참 선수이지만 밀러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 잘 챙겨주는 선수라면서 팀의 레전드이자 독일의 레전드다. 여러 선수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면서 이런 고참 선수가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팀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 여름에 뭐 인터밀란, 유벤투스, 나폴리 그 외에도 여러 팀들이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유럽 현지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이적설들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관여된 문제가 아니다. 본인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에 잘 적응하고 정착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는 말로 이적은 없다라고 종지부를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의 첫 맞대결 어떻게 막을 계획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흥민이 형과는 연습할 때 상대해본 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실전 경기에 붙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소속팀으로 만나는 게 처음인데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막아보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토트넘에는 흥민이 형 말고도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흥민이 형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을 막을 때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만 흥민이 형을 상대하지만 최대한 마주치고 싶지는 않다. 아무래도 뭐 굉장히 터프하게 수비하기도 하고 다치게 해서도 안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밀리면 안 된다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도 이 두 선수의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 아주 자주 마주칠 것 같지는 않지만 두 선수 모두 자기의 영역뿐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넘나들면서 플레이를 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결국엔 두 선수가 1대1 대결을 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누가 이길까,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가 정말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투어를 하면서 본인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받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팀에는 저보다 더 유명한 선수들이 많다. 밀러, 노이어, 키미 등이 있다. 그 관심이 나눠지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선수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음식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고기를 먹었다. 모든 선수들이 맛있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키미히와 그나브리가 잘 먹었다. 이것저것 많이 시켰다 먹었다고 했는데 8월 1일에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이 입국을 했는데 입국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김민재 선수가 이제 소고기 음식점에서 이제 쐈다. 본인이 사비로 샀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선수들 모두 만족했다라는 후일담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 공식 기자회견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의 팬 오픈 트레이닝이 진행이 됐는데 정말 많은 팬들이 역시 운집했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실전을 방불케 했던 미니게임과 정말 전술훈련까지 보여주면서 내용이 알찼던 훈련이 공개가 됐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 훈련에는 내한한 모든 선수들이 정상 컨디션을 보여줬고 2년 전에는 토트넘 소속으로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 참가했던 에릭 다이어도 모습을 보였고 또 많은 한국 팬들이 반가워했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유로 2024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가면서 추가 휴가를 받다 보니까 합류하지 못한 것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포르투갈 대표인 게헤이루라든지 지금 보시는 독일의 베테랑 밀러 등이 김민재 선수와 또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도 치면서 훈련하는 모습도 화제가 됐는데 무엇보다 이 미니게임 작은 그 구장 안에서 정밀한 패스워크와 득점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좋았고 이런 플레이들을 봤을 때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도 물론 바이에른 뮌헨이 아직 시차 적응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세련된 축구, 고급 축구가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을 줬고요. 또 이 장면은 김민재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앞쪽에 라이머 선수에게 전진 패스를 주면서 이 패스가 결국에는 라이머의 돌파에 의한 득점으로까지 연결됐던 장면인데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왼쪽 수비 영역에서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플레이했던 장면들도 꽤 많이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콤파니 감독이 부임하면서 김민재 선수의 경기 영향력과 김민재 선수의 장점을 더욱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전술 훈련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즌의 김민재 선수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이번 경기까지 모두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인 것 같고 또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에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36개 팀으로 개편된 확대된 챔피언스리그에서 김민재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또 보여주고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기대가 되는 그런 훈련 내용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훈련에서 가장 돋보였던 선수는 자말 무시알라 선수인데요. 화끈한 드리블링 기술과 슈팅 능력, 특히 노이어 골키퍼를 완전히 통과시켰던 미친 듯한 오른발 슈팅 훈련이 대단했는데 또한 주목할 점이 훈련을 마치고 이제 모든 선수들이 이벤트에 당첨된 팬들에게 내려와서 사인을 해주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는데 무시알라 선수가 훈련이 끝났음에도 콤파니 감독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무시알라가 아무래도 이선 공격의 중심으로서 공격 패턴 플레이와 공격을 주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콤파니 감독에게 많은 주문을 받고 또 많은 의견 교환을 나누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아마도 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무시알라 선수가 공격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큰 또 흥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토트넘의 담당 기자들이 한국 투어를 따라온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유력 매체 기자들, 공신력 높은 신문사의 기자들도 한국을 따라왔는데요. 독일 키커즈 역시 한국 투어 과정 속에 생겼던 에피소드를 전했는데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올 시즌 김민재 선수가 콤파니 감독에게 이미 깊은 인상을 남겼고 또 팀 동료들 사이에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다른 바이에른 뮌헨 동료들보다 하루 먼저 한국으로 왔는데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이 인천국제공항
공항을 통해 들어올 때 김민재 선수도 같이 마중을 나왔다. 입국장에 와서 마중을 나올 줄 몰랐다. 바이에른의 주장인 노이어 골키퍼 역시 호텔에서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나를 안아주자 정말 멋진 제스처였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끝이 아니었다. 또 오자마자 김민재 선수가 미리 식당을 예약해서 한국식 바비큐 파티를 초대를 했는데 무시알라 선수가 실제로 이제 다른 독일 행사에서 한국에서 행사에서 매운 국수도 맛있게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디터 니클라스 언론 담당관도 김민재 선수가 환상적인 진행자로서 이번 한국 투어에서 많은 선수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면서 입국 후 여가 시간을 또 즐길 수 있는 과정 속에서 김민재 선수가 개인 가이드처럼 잘 해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맨시티 시절에 본인도 슈퍼스타로서 해외 투어를 가봤던 콤파니 감독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면서 이번 한국 투어 며칠 안 됐지만 좀 만족스럽고 김민재 선수의 행동과 대처가 인상적이다고 얘기했는데요. 경기력적으로 지난 시즌 키커 기준으로 독일에서는 평점 1점이 가장 높은 점수고 6점이 낮은 점수잖아요. 무려 5경기나 5점 이하를 받았을 정도로 부진했던 기복이 심했던 시즌을 보냈던 김민재 선수가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한국 그리고 세리에A 올해 스윗으로 만들어줬던 본인의 강인함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올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한국 투어로 또 한국에서의 전지훈련으로 시즌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키커도 얘기를 했고요. 또 콤파니 감독도 굉장히 훈련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도 소개가 됐고 키커를 통한 인터뷰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서 떠돌고 있는 강남 로데오 거리를 거닐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인데 김민재 선수가 안내하면서 식당으로 가던 모습이었고요. 또 바이에른 뮌헨의 홍보팀이 함께 이 팀 내 어린 유망주죠. 마티스텔 그리고 파블로비치 선수와 함께 한강에서 한강 라면도 먹고 한강 산책도 하고 이런 또 재미있는 컨텐츠도 구성을 했고 또 마티스텔은 개인적인 블로그로 한국 투어의 또 다양한 여행담을 소개하는 등 한국 투어를 즐기면서 또 훈련도 하고 또 경기도 치르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공개 훈련을 중계를 했는데 중계를 마치고 인터뷰에 임했던 무시알라가 한국식 바베큐 어메이징했다. 당시 이제 한국 한준TV에도 출연을 했었던 이제 대한 독일인이라고 하죠. 플로리안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로도 이제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굳이 영어를 좀 더 섞어가면서 한국의 다른 분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국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다. 또 국수도 맛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물론 토트넘 선수들도 어제 그날 한국식 바베큐 회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벌써 2번이나 썼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여의도에 위치한 우텐더에서 고급 한우 고기를 대접을 했고 또 어제는 강남에 위치한 마포 소금구이 집에 가서 또 맛있는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각종 한국 음식들을 모든 토트넘 선수들에게 또 쏘면서 한 통 내면서 뭐 저기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또 히샬리 선수가 마치 이제 종업원처럼 이제 준비해주는 그런 재밌는 또 시간도 보내고 쌀도 신나게 먹고 이런 모습들을 또 우도기 선수가 본인의 스냅챗에 업로드하고 또 이제 편안한 모습으로 따봉을 날리는 존슨의 모습까지 정말 한국 투어 신나게 보내고 있는 토트넘 선수단의 모습도 소개가 됐습니다. 한편 김민재 선수는 이번 프리시즌 기간 동안 워낙 콤파니 감독에게 신뢰를 많이 받다 보니까 물론 노이어나 밀러나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빠졌던 경기였긴 하지만 주장 완장까지 처음으로 차고 프리시즌 평가전을 치렀었거든요. 이번 내한 명단을 보면 정말 케인 선수와 사네라든지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최정의 멤버가 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내한 명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정말 수준 높은 경기가 예상이 되고 올 여름에 합류가 확정된 팔리냐 선수까지도 왔습니다. 양 팀의 역대 전적을 보면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 절대 우세입니다. 예전에 80년대 컵 위너스컵과 UEFA컵에서 만났었고 근래 들어서는 2019-2020 시즌에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만났던 것이 최근이거든요. 역대 전적 6전 4승 1무 1패로 바이에른 뮌헨이 절대 우세하고 토트넘의 유일한 승리가 1983-84 시즌 UEFA컵 16강 2차전에서 2대0으로 이기면서 그때 이제 원정 패배에도 불구하고 8강에 올랐던 경험인데 최근에 이제 두 번의 패배가 모두 대량 실점이었다. 특히 토트넘이 홈에서 먼저 골을 넣고도 2대7의 참패를 당했던 것은 굉장히 뼈아픈 패배였죠. 그때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했지만 이런 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경기였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을 거치면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꽤 긴 시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과 더 많은 맞대결의 기록이 있는데요. 분데스리가 시절에만 8번을 만났는데 그때 레버쿠젠 시절인 마지막 분데스리가 대결에서 2대0의 승리를 거둔 적이 있고 그 외에는 2무 5패로 또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분데스리가 시절에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한 번도 골을 넣지 못하는 등 도르트문트 킬러로는 유명했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약했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득점과 더불어 승리까지 거두고 싶은 의지가 강할 텐데요.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선발 출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는 클루세프스키를 최전방에 두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에 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번 프리시즌 기간에는 이토 히로키가 합류하면서 중앙 및 우측 수비수를 본 적도 있지만 이토 히로키가 지금 3개월 정도를 빠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풀백도 가능한 자원이고 더리우트가 현재 지금 맨유 이적 관련한 협상 얘기가 있고 휴가 중이기도 하고 우파메카노도 합류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김민재 스타니시치의 센터백 중에서 김민재 선수는 왼쪽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뛰는 상황이 되어야만 좀 자주 맞출 수가 있지,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경기 대부분의 시간은 함께 맞붙을 시간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손흥민 선수 쪽을 커버해 들어오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때 좀 마주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딱 붙는 상황이 많이 나오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쿠루세스키가 아닌 손흥민 선수를 왼쪽이 아니라 전방에 두고 베르너를 왼쪽에 두는 선택을 한다면 그렇다면 많이 만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프리시즌의 흐름을 봤을 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쿠루세스키를 최전방에 두고 손흥민 왼쪽, 존슨 오른쪽 요렇게 주전 트리오를 쓰고 미드필드 라인도 팀 K리그와의 경기 때 선발로 나오지 않았던 메디슨과 비수마가 선발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마침내 우도기 선수의 선발 출전, 드라고진의 선발 출전 등 토트넘 역시 프리시즌 개막 후에 가장 주전에 가까운 선수들로 경기를 치를 것이 예상이 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라인은 케인 선수가 휴가 중인 가운데 마티스텔이 최전방을 차지하고 무시알라, 밀러, 그나브리가 2선을 구축하고 미드필드 라인은 파블로비치와 키미히가 먼저 나올 것 같긴 한데 팔리냐와 또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라이머의 출전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물론 라이머가 주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드지만 라이트백에서도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맡아볼 가능성도 있고 또 게헤이루 선수가 왼쪽에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뛰게 되는데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이 3백으로 프리시즌 평가전을 많이 치렀거든요. 다만 그 이유는 많은 선수들이 소집되지 못했던 면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번 경기는 4백으로 나오되 변형 3백을 통해서 많은 그 위치 조정은 콤파니 감독이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바이에른의 전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토트넘의 플레이가 이런 바이에른을 상대로 어떻게 적용될지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친선 경기이지만 워낙 빅매치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스포츠 베팅 업체가 토트넘과 바이에른의 경기는 배당률을 내걸고 또 많은 베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 팀의 역대 전적이라든지 뭐 양 팀의 유럽 내 위상 때문에라도 바이에른 뮌헨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그 베팅 승부 예측 배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승리가 2.68배, 무승부 3.89배, 바이에른 뮌헨 승리가 2.17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바이에른에 좀 빠져있는 공격 라인의 무게감이라든지 또 한국에 도착해서 시차에 적응한, 아시아의 시간에 적응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토트넘의 승리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경기 어떤 팀이 웃게 될지, 또 손흥민 선수는 김민재 선수의 맞대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김민재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막아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대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대 토트넘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 이 경기의 경기 분석과 주요 소식,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